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1일 오후 4시입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은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유식한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유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면은 그때부터 법률가로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육 과정을 보면은 국제법 교육이 결여되어 있어요. 오늘날 징용공 배상 판결로 이렇게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된 데는 법률가 교육의 실패를 말합니다. 국제법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국제법은 그냥 지나치기만 하고 출제에서도 별로 나오지 않고 하니까 국제법에 무식하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법정에서 혁명을 할 수 있다든지 법정에서 한일 관계를 바꿀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외교에 관한 사법 자제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외교는 전문 영역이니까 물정을 모르는 법관들은 여기에 함부로 재판을 하면 안 되고 그때마다 전문가인 외교관들을 그리고 정부의 말을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 다 무시해버리고 청구권 협정과 완전히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2012년의 대법관들 김능환 대법관 등 4명 그리고 작년 13명 중에 징용공 배상에 찬성한 11명, 김명수 대법원장 등 11명,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법률가죠. 그러니까 4명 플러스 11명 플러스 1명, 16명, 16명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 무대에서 통할 것 같습니까? 오늘 마이니치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마이니치 하면은 또 산케이 신문처럼 일본의 우파를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에서 친한적인 언론 또는 약간 진보적인 언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이니치 신문이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일본 측에 이해를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일본 측에 징용 문제의 손해배상 등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가지고 미국은 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간 해결을 촉구하지만은 일본 측은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된다는 말을 한국 쪽에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뒤에 원고 측이 미국에 있는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미 국무부와 협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 이긴 원고들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에는 이것은 미국 재판에 따르는데 이렇게 되려면 미리 미국 국무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일본 측은 당시에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미국 국무부가 무효 의사가 담긴 의견서를 미 법원에 내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마이니치는 지난해 연말 미 국무부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해 왔다면서 청구권 협정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규정된 전쟁 청구권의 포기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후 지난 7월 있었던 미국과 일본 고위급 회담에서도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을 지지한다는 미국 측의 의사표명이 있었고, 지난 8월 초 방콕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간 면담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이해를 표시했다고 마니치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편을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미국이 일본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의 우물안 개구리식 법조인들은 모르는 거죠. 국제 상황을 모르는 거죠. 외교를 모르면은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마니치는 2000년대 초 미국에서는 과거에 일본군의 포로였던 미국인들이 일본 국내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면서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달아 냈다면서 미국 국무부는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대1 청구권을 포기했다 면서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당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마니치는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미국인 포로들이 또다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에 맺어진 조약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전쟁을 한 여러 나라, 수십 개 나라 사이에 맺어진 조약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청구권 부분인데 제14조입니다. 제14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 중에 일본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생존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모든 피해와 고통에 완전한 배상을 하는 동시에 다른 의무들을 이행하기에는 일본의 자원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론이지만 지금 일본 사정으로서는 그런 배상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연합국은 본 조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부터 발생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적 비용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청구권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때 냉전 시대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본의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소련에 대항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미국이 앞장서가지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을 준 데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정의롭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미국 포로들이, 일본군에 잡힌 미군 포로들이 노역을 했다. 강제 노역을 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면은 미국 법원은 이 국제법에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서 기각해버립니다.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기각해버립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판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국제법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에 따라서 미군 포로에 대한 전쟁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기각을 하는데, 만약 한국과 같은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미국에 나타날 때 이거 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 입장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한일 청구권 협정도 존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일 기본 조약에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일 기본 조약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한일 기본 조약 전문에 들어 있습니다.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 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에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나 전쟁
배상 요구를 할 수가 없다. 물론 한국은 일본과 전쟁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 해당이 원래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분명히 밝혔고, 그 다음에 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는 유엔 총회가 우리한테 아주 유리한 결의를 했습니다. 즉 1948년 5월에 공정한 선거가 있었다.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이므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담은 것이죠. 하나는 참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이어받는 한일 기본조약, 한일 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은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이 사이에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은 미국이 절대로 한국 편을 들 수 없다는 이야기죠. 미국이 중재 요청을 하면은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약 당사국인 미국 입장에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 협정과 배치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문재인 정권이 미국 보고 중재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헛짚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법으로 따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국제법으로 따지는 겁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유명한 라틴어대로 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게 국제법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사법고시 합격자는 허영과 오만심에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이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혁명을 법복 입은 판사들이 혁명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법복 입은 혁명가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절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